자, 그러면 이제 운요 사건과 강화도 조약 관련된 내용을 좀 보죠. 자, 일본은 1875년에 운요든 이제 그 군함 세 척을 동해 앞바다에 이제 파견하여 한포 사격을 감행해서 무역 시위를 이제 자행하고 미국한테 배운 거죠. 한경도 영호만까지 묵상했다가 돌아왔다. 자, 이에 이제 조선 정부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석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자, 조정 대신대 주요 입장은 이제 여전히 석유 접수 자체를 어, 접수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박규수 등 소수의 견해는 일본 측과 무역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석유를 일단 접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일본의 무역 동원 조짐에 대해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효가 다시 한강 하구 강화도의 해안에 나타났다. 문효호는 강화도 초지진을 불법을 접근했고, 자, 초지진 포드에서 이제 접근을 저지하고자 발표했다. 그러니까 운용은 한포 사격에 추진을 파기한 다음에 영종도에 상륙하여 다수의 민간인을 살상하고 가나와 민가를 노략질한 뒤에 일본에 돌아갔다. 자, 자기가 이제 잘못해놓고는 이제 이 운용 사건을 이제 뭐냐면 핑계로 이제 뭐냐면 조선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고 나섰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 대표단은 군함 세척, 운송선 네척에다가 약 800명의 육군을 거느리고 1875년 부산에 거쳐 서해안 북서 강화부에 400명을 무단 상륙시켜 회담을 강요하였다. 자, 조선 정부 당국자는 대부분 척위로 일관하였으나 청해 일본과의 수교를 권고하고는 의견을 조선에 보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용장이 이제 실권자였죠. 이용장이 이제 그때 그 조선 정부에 세계 정세를 설명하면서 수교하는 게 너희들에게 이제 맞다, 이익이 된다, 이런 식의 편지를 보냈어요. 자, 또 이제 박규수도 이를 받아들일 것을 이제 주장하자 조선은 통상수교를 방침을 결정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는 급히 신현이나 유지하성을 대표해서 강화부에 파견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해당에 앞서 한포 사격을 하는 등 조선 정부에 위협을 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앞에다 해당 장소에다 맥신 기관총을 이제 쭉 날아놓고 좀 위협을 가했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제안한 13개 초안을 조선 정부에게 이제 수용을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군대를 인천과 부평에 상륙시키겠다 이제 위협했다는 거죠. 위협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는 연일 대책 회의를 거듭했지만 조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대원군은 이 협상 자체에 이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많은 대신들이 척하를 이제 주장을 했다. 자, 그러니까 대원군이 물러났지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이제 상소가 올리고 그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익현이 도끼를 들고 대문 앞에 엎드려 척하상소를 올렸는데 이 척하상소 5가지가 있어서 통상을 개항을 하지 말아야 그 내용을 적어놨어요. 이 척하상소 관련된 내용은 어, 나중에 장을 좀 달리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양반을 물려한 백성들까지도 조약책을 반대했다. 예. 자, 그러나 박 교수는 조선 군대는 일본의 침략을 막을 수 없으므로 그들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조선 정부는 옛부터 내용 양국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상을 거절할 필요 없다고 신에게 해신했다. 결국에는 일본 대표단과 만나 세 차례에 걸쳐서 회담을 진행한 결과 1876년 2월에 조일수 조교를 이제 체결했다. 이걸 흔히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죠. 또는 병자년에 맺었기 때문에 병자수 조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강화도 조약 관련된 내용인데 뭐 강화도 조약은 너무 쉽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 없긴 하는데 한번 볼게요. 중요한 부분만. 자, 여기에서 이제 볼 때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청나라의 어떤 간섭을 배제한다는 의미에서 이 조항을 집어넣는데, 이때 자주라는 말, 독립 대신에 자주라는 말을 쓴 거는 또 청나라 눈치를 본 것도 있어요. 이 자주라는 말 자체가. 왜냐면 독립을 할 경우에는 청나라 발끈할 수 있죠. 청나라 입장일 때는 조선은 자주국이지만 자신의 속방 독립국가 아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눈치 보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좀 약간 보여주기 위해서 요 문구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자주란 말이. 그건 나중에 시모노세키 조약 때
조선은 독립국이라는 말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절충적 의미에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조선국은 부산 초당에 일본 공간이 있어 이제 양국의 통상지가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종전 관례 세견선 등이 없애고 새로운 조약을 추진하며 무역상 그 사무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초당 외관에 있었던 곳인데 통상지였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초당 외관 외에도 다른 곳을 이제 두면서 이제 하겠다는 거죠. 요걸 바탕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개의 항구를 이제 개항한다는 내용이 있죠. 두 개 항구. 요때 두 개 항구는 원산과 인천이 논의가 됐어요. 원산과 인천. 원산과 인천.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조선 정부는 반대를 했죠. 이 원산은 그 당시 이제 이성계의 고향과 가깝다. 그래서 인천은 서울과 너무 가깝다. 예. 그래서 이제 논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도와주니까 이제 이때는 두 개 항구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수신사 파견하면서 이제 원산과 인천을 결정이 됐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산, 원산, 인천 세 개 항구가 이제 나중 개항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간을 보면 일본군 정부는 조선국이 지정한 항구에 따라 일본군 상민을 관리할 수 있는 간원을 설치할 수 있다. 예,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영사 이제 업무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일본 식간을 보면 일본군 인민이 조선군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 죄를 범하는 것은 조선 인민에 관계된 사건일 경우에는 일본의 간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영사재판권과 연결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의 그 뭐냐면 처벌받는 게 아니라 그 뭐냐면 일본법에 의해서 처벌받죠. 그리고 일본 재판관에 의해서. 자, 근데 이제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약탈무역의 배경이 돼요. 일본 애들이 상인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그 해집고 다니는데도 그거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법을 처벌 못하니까 일본 영사들이 재판을 하면 제대로 이제 이 사람들 처벌하겠어요? 처벌이 안 되죠. 예. 근데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최욱대우가 빠졌다는 거예요. 보통 이 불평등 조약의 이제 대표적인 최욱대우잖아요. 근데 이제 최욱대우는 일본이 요구를 했지만 조선 정부가 끝까지 거부했어.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조일 통상 조약이 이제 개정되면서 맺어진 건데 요때는 빠졌어요. 여기 부분에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본은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규정을 더 그들의 침략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배격함으로써 청의 간섭 없이 조선에 침략할 수 있는 길을 트이는 목적이 있었던 걸 보인다. 결국 양국의 대등한 관계를 규정진 게 아니었다. 자, 일본인데 통상 활동 허가와 조선 연해의 자유로운 측량을 규정한 것은 단순히 통상 교육의 경제적 목적을 넘어 정치 군사적 관점을 마련하는 일본의 물력 침략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개항장에서 일본인의 범죄에 대한 치의법권을 설정함으로써 자 여기에서 이제 조선이 거주하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조선인의 어떤 조선의 사법권을 배제했다. 그래서 이 치의법권은 해양 침략권과 함께 조선의 주권을 침해한 거다. 예,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양 침략권, 뭐 영사 재판권 이런 것도 다 이제 하는 것도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강화도 조약은 처음으로 이제 조선왕조가 외국과의 최초 근대적 조약으로 이제 되는데 의미가 있죠. 근데 이로써 이제 조선과 일본의 양국과는 새로운 외교 관계, 정근대적인 어떤 조국 채권 관계나 사대 교진 외교 관계 아니라 어, 근대적 외교 관계였다는 것. 만민 공법에 입각한 근대적 외교 관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한계도 있죠. 근본적으로 불평등하고 타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조약의 주요 내용은 조선은 자주의 국가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 부산과 그 밖에 두 개의 항구를 기항하고 있다는 점, 또 일본이 수시로 조선의 해안을 침략할 수 있고 개항장에서 일본의 조차지를 설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개항장에 거주하는 일본의 범죄자들 일본인이 일본법으로 재판할 걸 규정해 영사재판과 꼭 치해법권 조항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 조선의 위정자들은 이 조약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조약을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그 당시 일본하고 예전에 이제 맺었던 관계 있죠. 그래서 이제 계약조나 뭐 이런 식으로 임신약조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한 거야. 예.
그 근대적 의미를 이제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좀 불평등 내용을 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강화도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제 뭐냐면 부속조약 있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게 불평등하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이걸 좀 고치려고 이제 하니까 일본이 이걸 제대로 들어주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초래할 것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일본은 국제법의 어두운, 이때 국제법이라는 거는 예전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예, 만민공법이죠. 자, 이 만민공법의 어두운 조선의 자국이 서양 여러 나라로 강요된 불평등력을 그대로 강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이제 그 서양 열강들이 불평등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두어서 또 그 당시 그 한국에 강요를 한 거죠. 예. 일본도 그 당시에 또 웃긴 게 뭐냐면 우리한테 이렇게 그 불평등 조약을 맺고 있으면서 또 일본도 다른 서양 열강들과 또 불평등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메이지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결국에는 1920년대 가서야 다 개선이 되고 그래요. 예. 자, 그 강화도 조약을 내용을 보완하고자 수조교 부록이나 통상장적이 맺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수조교 부록, 통상장정, 통상조약이라고 하죠. 조율 통상조약. 자, 맺어져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조선 국내 일본 외교관 여행자요. 그리고 개항 땅에서 일본 거주민의 거주지 설정과 일본의 유통, 일본의 수출 상품의 무관세 및 양국의 무제한 유치 허용됐다. 자, 이름으로써 조선에 대한 그 일본의 경제적 침략이 발판 용이하게 구축된 반면 조선은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정책을 거의 취할 수 없게 되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구분 없이 조율수 부록과 통상 조약을 구분 없이 썼는데 이걸 좀 잠깐 좀 정리 좀 할게요. 예. 이걸 제가 기본 강의에서 좀 찾아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조약 또는 조율무역 불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1870년 그 강화도 조약 때 맺었죠. 요거 때 이제 무관세를 실시하고 관세가 없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후에 이제 부산 두문지 회관 수사 사건의 원인이 또 제공되는데 그래서 양국 육지대 무구제, 일본 선박의 항세 문제, 이런 구조, 불평등 조약이죠.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맞았을 때 이게 불평등 조약인지 인식을 잘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자기한테 불리한 걸 알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몇 번의 이제 뭐 개정 요구를 하게 되고, 자, 결국에는 1983년에 한 번 또 개정된 조율통상 조약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미통상 조약에 영향을 받았는데 조미통상 조약은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뭐가 있냐면 체육대우가 있어요. 일본이 이제 그 예전부터 이제 체육대우를 요구했지만 안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체육대우를 이제 뭐냐면 받는 대신에 너희들 뭐냐면 불리한 걸 좀 개선해 주겠다. 그래서 딜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딜을 해가지고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양국의 무기제를 한 달 전에 통보를 하면 양국의 자연 유출을 규제하겠다. 응. 그래서 천재지변 시, 그 비상시 일본에 사전 통보를 해라. 자, 이런 것들 방공용 원인을 제공해줬다. 그 다음 비관세를 폐지했죠. 내지 관세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이금 같은 거 있죠. 예, 이금을 이제 폐지하고 그 다음에 부분조 대신에 관세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금 비관세라는 건 이제 통행할 때 세금을 걷는 거고 여기 관세라는 근대적 의미에서 이제 그 물건의 세금을 걷는 걸 얘기하죠. 자, 그래서 부분적인 관세권 회복을 해주고요. 대신에 이제 조미통상 장정에서 이제 있었던 체육 대우를 받아온 거야. 예, 요게. 자, 그래서 이제 이 개정된 조율통상 조약에서 불평등한 내용들 좀 개정한 다음에 그 체육 대우를 받아왔다. 요 내용들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서 또 이제 볼 게 이제 두 번째 조일 수호조교 부록이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개항장 일본 거주민들 거주 지역을 설정했어요. 네. 이걸 이제 거주지라고 하지만 조차지라고 보시면 돼요. 조차지. 네, 거주지 또는
조차지 똑같은 말이에요. 네. 조차보다 조개지, 조개가 낫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개항장에서 간행이정, 사방 심리 안에서만 뭐냐면 활동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학대돼 나가죠. 자, 그 일본 화폐 유통을 허용했는데 이것은 이제 경제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일본은 경제 침투를 용이하게 했죠. 그리고 일본 외교관들은 일본 평민이 아니라 외교관들은 국내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그래서 수조교 구역 내용과 조율통상 조약 내용 구분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조율통상 내용이 1883년에 개정된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조교 구역을 개정한 게 이제 뭐냐면 여기 조일수 조교 소격이야. 그래서 재물포 조약과 같은 시기에 맺어진 중인데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조일수 조교 부록을 후속 협정이야. 그래서 간행 이정의 거리를 50리로 확대했어요. 심리에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속 조약을 이제 좀 받고 다시 이제 내용을 또 읽어보면 자, 이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은 부산 외에 두 개 항구를 더 개방시켰다. 근데 이게 부산의 두 개 항구 개항은 확정된 거는 뒤에 이제 수신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확정된 거고요. 그다음 해군을 조선에 파견해 해안 각지를 침략을 조사했고 무역뿐만 아니라 침략 거점을 확보하여 정치 군사적 목적을 띠고 동해안에서 원산만 선점하고 서해안에서는 서울의 입구인 인천을 개항하도록 하였다. 자, 이들 개항장에 일본의 조차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치해복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개항장에서 조선의 영토이면서 조선의 지위를 받지 않은 특수지역이다. 이 조차라고 하지만 엄밀히 조차가 아니라 조개예요. 조개. 예, 조개가 정확한 말이에요. 여기는 좀 약간 혼돈을 쓰는데 조개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조차와 조개는 좀 약간 달라요. 예. 조차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반영구적으로 빌리는 거야. 예. 그래서 뭐 협약을 맺어서 99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근데 조개는 도시의 한 부분을 일정하게 돈을 내고 그 뭐냐면 빌리는 거죠. 돈을 내고 그리고 돈이 이제 뭐냐면 안 내면 그리고 끊어지는 거야. 조개지가 해소되는 거야. 예. 이게 좀 약간 법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 개항장 조선 영토면서 조선의 지위를 받지 않는 특수지역이다. 자, 침략적이고 기만적인 조약은 실제 무역과 상거래에서 조선 상인들과 상인들이 큰 피해를 줬으며 그로 말미암아 외교적 갈등을 이제 뭐냐면 자주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죠 이걸. 그래서 1878년에 조선 정부는 무관세 약탈서가 주권 침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본 상인들 간세를 징수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두문진 이제 간세 수세 사건이죠. 이게 요게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그래서 이 무관세 있고 간세를 조치하는데 이때 상인의 난도를 부리고 군대를 상륙시킨 사건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 1878년에 일어난 부산 두문진 해관 수세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이 이제 뭐냐면 그 1878년에 9월 이제 개항장에 부산의 두문진을 이제 정부가 해관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정부는 세금을 걷었는데 여기에서 마치 이제 일본 상인들에게 간세를 징수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아니고 원래 일본 상인들에게 징수한 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 상인들에게 일종의 세금을 걷었어. 이건 이제 그 예전에 이금 있죠. 통행세를 거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수출품에서 15%, 수입품에서 24%를 이제 부담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세금이 이제 그 상품에 직접 걷지는 않지만 일종의 한국 사람들이 거두면서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는 역할을 하잖아요. 간세는 아니지만 간세 역할을 하는 이걸 비간세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보호간세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간세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 상인들이 뭐냐면 발끝한 거죠.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 입장할 때는 자기 물건을 갖다 팔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금을 거둘 경우에는 간세 조약이 위반됐다는 거야. 간세가 없는데 무관세인데 이건 조약 위반이다. 실제로 간세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일본 상인들이 난동을 피웠고, 그리고 일본 군대까지 이제 뭐냐면 어, 상륙해 갖고 무력 시위를 하게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정부가 손을 들고 간세 그 당시 통행세를 뭐냐면 걷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냐면 간세 조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일본에서도 이건 이제 이금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개정된 그 조약에는 비간세를 뭐냐면 금지시켰고, 대신에 이제 간세 물건에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간세를 일부 허용했던 거죠. 그래서 1883년에 간세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 예, 이거는 조미 통상 조약이죠. 조일 통상 조약이죠. 개정된. 자, 요거 내용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는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을 깨닫고 불리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대외교섭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도리어 일본의 위협에 밀려 부당한 협약을 가속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일본은 이후 조선이 청국, 미국, 영국과 맺은 조약에서도 유리한 것을 철저히 균점을 같이 이제 나누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요구하기 위해서 뭘 하냐, 최애국 대우를 설정을 한 거잖아요. 유리한 조항을 자기가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는데 허가가 되었다. 자, 일본이 일방적인 의도와 강요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을 맺었지만 그거는 조선이 국제 무대에 등장한 첫 출발이 되었고, 자, 하여튼 이게 의도하지는 않지만 이들 계기로 점차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통상을 시작하면서 문호를 세계 개방하게 되었다. 예,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미래나 그 내용의 그 해남 두 내용에서. 자, 미래를 보면 여기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에 조선은 어떤 태도로 이제 나섰을까? 요 내용이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76년 1월 군함에 앞세운 일본의 협상 요구에 조선이 어떤 태도를 나섰는지 보여준 글이다. 일본은 반드시 조선을 개항하는 조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에서 협상을 임했지만 조선은 멀리서 방문한 외국 대표들을 만나본다는 태도로 협상을 나선 것이다. 자, 이러한 태도는 협상 과정에 그대로 드러났는데, 일본은 개항과 함께 향후 조선 침략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해안 침략권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고자 했지만, 하지만 조선은 해양 침략권 침략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단지 조약에 등장한 국호와 왕호 등 형식적인 문제에만 집착했다. 그 결과 이제 일본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신의 입장을 조약에 충실히 반영했고 영사재판권까지 확보할 수 있다. 근데 일본이 확보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었죠. 최애국 조항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해남 넘어가서, 자, 해남 보면 이제 강화도 조약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맺은 근대적 조약이고, 그 결과 조선은 일본과 만국공법, 만민공법이다 또 하죠. 만국공법에 입각한 새로운 외교 관계를 통한 통상을 중심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들었다. 요거 만국공법 나왔죠. 예. 그래서 이 강화도 쪽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여러 이제 서양 열강들과 맺어진 조약도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이 만국공법, 이 국제법에 입각해서 이제 맺어진 거야. 그래서 종전에 어떤 조공 책봉이나 사대 교진 측면에서 맺어진 조약과 다른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서 이제 강화도 조약이 이제 체결되니까 뭐 미국의 상하원 합동으로 조선 개항 결의안이 가결되어 조선과 이제 수교를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이때 이제 청해 이용장이 이제 수교를 이제 도와줬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미국의 슐베트를 텐지에 초종 초청해서 중재를 해줬고, 그리고 조선 측에 영향을 받았던 조선독 김유신 영성사팡에서 미국과 이제 수교를 하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돼요.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제 서양과 열강대 조약 체결 내용을 볼게요.
자,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맺어 일본의 문호를 개방한 뒤에 청에 대한 정통적인 사대 관계를 보수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양절적 외교 관계라고 하거든요. 양절 관계. 그래서 일본하고 그 당시 이제 미국 등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국제관계, 만민공법에 각각 만국공법에 의한 어떤 그 국제관계, 근대적 외교관계를 맺게 되죠. 형식적 대등한. 근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청나라 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근대적 외교관계 아니라 종전 4대 외교관계를 계속 유지해요. 이런 이제 두 개의 이제 그 외교관계를 양절적 외교관계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맺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네. 그걸 계속 읽어보면, 자,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한 서구 제국주의에 이제 의해 조선과 청의 정통적 관계도 권하지 않을 수 없었고, 양국 관계는 청의 영향을 배제하려는 그 일본의 간섭과 조선의 외세에 끌어들인 일본의 세를 견제하는 청의 이의제의 정법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청나라 입장 올 때는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먹으려는 건 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청나라가 이제 그 일본을 혼자 상대하기 힘드니까 미국이나 여러 나라를 끌어들여갖고 견제시키려고 했어.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이제 뭐냐면 여러 나라들 외교, 서양 열강대 외교를 교섭을 해줬죠. 중계를 해주고. 자, 청나라는 1882년에 6월에 임오군란을 계기로 해서 3천 명의 군대를 주둔시켜요. 강제로 조총 삼민수용 무역장정을 맺게 되죠. 이 내용 되게 중요하죠. 자, 이 조총 삼민수용 무역장정 1882년 8월 달에 맺어진 건데, 이 장정이라고 이제 한 거는 조약은 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졌잖아요. 근데 장정은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상국과 하국 간에 맺어진 건 장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장정은 형식적으로 사대의 관계를 실제로 종속 관계를 변질된 청의 양으로 드러난 거다. 그래서 이제 임오군란 이후부터는 청나라가 점점 이제 예전에 형식적 사대 관계에서 사대 관계는 유지한 채 뭐냐면 예전 제국주의 국가의 영향을 받아서 제국주의 지배를 하게 돼. 이제 내정 간섭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사대 관계를 맺었다 해서 내정 간섭 안 하잖아요, 청나라가. 우리가 보면 청나라 보면 삼존대 구역의 그 모습만 떠올려가지고 청나라가 막 내정 간섭을 하고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청나라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내정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나라보다 더 내정 간섭을 안 했죠. 근데 임오군란 이후부터는 태도가 바뀌어져. 군대도 이제 파견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정 간섭도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청나라가 사대 관계에서 실질적인 종속 관계로 바뀌게 돼. 그 계기가 됐던 게 임오군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에서도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조총산민수령 무역장정은 이제 뭐냐? 청나라 위안스카 조선의 파견 통상을 물론 조선의 내정과 외정까지 간섭했다. 이거는 좀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예. 잠깐 설명한 부분이 여기에서 설명이 낫겠다 그냥. 예. 자, 그럼 조총산미 수용 무역장정부터 설명하고 그다음 읽어보죠. 정리한 게 있으니까. 예. 자, 조총산미 수용 무역장정 볼게요. 이게 뒤에도 또 나오는데 여기에도 좀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자, 이거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전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발췌해서 적어놨는데 전문 내용을 보면 자, 이 삼민수용 무역장정은 중국이 석방을 우려한 때에서 상정한 것이고 각국과 더불어 일체 균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체 균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체육 대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나타나는. 자, 여기 보면 이제 상무위원회 치해법권을 인정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사조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자, 여기 보면 베이징에서 한성의 양화진의 개장을 허락하되,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와가지고 양화진까지 해서 개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물 쌓아놓고 거기에 유숙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는데 여기가 이제 근데 양화진은 어디냐면 오늘 말하면 이제 그 마포일 때요. 자, 예전에도 얘기했죠.
여기에서 이제 그 바닷길이 이제 수심이 점점 어, 깊어진 것인데 바닷길이 수심이 깊어진 곳에서 점점 강길로 넘어가는 길목이야. 그래서 수심이 얇아져요. 그래서 바닷배에서 강배로 옮겨 타야 돼. 요게 양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항시기 때는 양아지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다고 했죠. 근데 주의할 것은 이제 양아지는 개장하지 내지 채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내지 통상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국 상면 내지 채판을 금하고, 다만 요 예의 조항이 있죠. 내지 채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가의 허가서를 받고 상무위원과 지방가의 발견 호조 여행권을 받아서 토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내지 통상권을 예외적으로 이제 인정한 내용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내지 통상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허락을 받을 경우에는 토화를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구매도 하면 판매도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연결되죠. 판매를 금지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그 당시에는 청나라가 우리나라 영향력을 막 행사했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요 내의 조항이 지켜졌어. 내의 조항이 이게 원칙이 된 거야. 예. 이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지 통상권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로 이 내지 통상권을 허용하니까 종전에 거유주의 모욕에서 살펴갖고 이제 중개 모욕을 하고 있었죠. 중간에 중간상이 우리나라 상을 끼고. 그래서 이제 일본 청나라 상인들이 뭐냐면 내지까지 들어가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일본도 1883년에 그 조일통상조약을 개정하면서 체육 대우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그대로 일본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도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개방이 되는 거죠. 예, 시장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상인들 큰 타격을 주고 반천 감정이 증대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한국중앙총상회 시정상인 집단이죠. 펼쳤던 게 상권수호 운동이야.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요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각국의 이제 조약 체결 내용들 좀 정리한 건데 이건 좀 이따 이제 좀 얘기하고 다시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조선은 이제 그 당시 미국, 프랑스 등 서양 여러 나라와 통상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했어요. 그래서 청은 조선에 서한을 보내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열강과 수호 통상조약을 맺어 일본을 경제하고 러시아를 방지하려고 했죠. 방지를 견제했고 그리고 조선도 청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호 통상조약을 했죠. 그때 이제 청나라가 중간에 섰고 자 그래서 이게 청나라가 왜 얘기하냐면 일본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청나라가 여러 나라를 이제 조선하고 이제 또 그렇게 다리를 놨던 이유가 있죠. 중재를 했던 이유가 그 외에도 이제 뭐냐면 청나라의 종주권을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조선이 청나라 속방이 난 걸 세계 각국에 인정받기 시작해. 그래서 이때 이제 각국에 이제 뭐냐면 조약을 맺을 때 항상 이제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 뒤에 청나라는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다. 이런 문구를 넣도록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걸 거부했던 나라가 있는데 이게 미국이야.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걸 좀 뒤에 좀 읽으면서 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결국 1882년에 일본과 러시아세를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렸던 그 청해 알선으로 조미 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했다. 예, 조미 수호통상 조약. 자, 그 이게 볼 때 러시아는 이제 청나라의 알선을 안 받았죠. 왜냐면 청나라가 이제 거부했어요. 예, 그래서 러시아는 독자적인 직접적인 수교를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보면 되고요. 자, 조선이 이제 서양 열강과 맺은 최초의 조약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인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앞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과 함께 뭐에 따라 만국공법에 입각해서 국제법에 의해서 맺어진 거야. 그래서 요것도 불평등 조약인데 약간 우리한테 좀 유리한 게 있어요. 그 미국에게 일방적 영사재판권에 치해법권 인정해주고 협정 관세를 이제 정해줬으며 체육대회에 대해서 규정하는 우리가 불평등 조약을 이제 있다. 근데 이제 요게 좀 눈여겨게 협정 관세를 정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무관세였는데 협정 관세라는 것은 관세를 한쪽에서 수출국이 그러니까 수입품이 오면 이 수입품의 관세는 그 뭐냐면
수입국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꼭 미국의 허락을 받고 해야 돼. 네, 이게 협정 관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 자주권이 좀 제약이 받죠. 근데 이제 15년 개정에서는 마침 이제 이 관세 자주권을 부활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협정 관세 자체가 관세 자주권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어요. 예, 요거 내용이. 그래서 이제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미국과의 이제 그 조약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득을 이제 좀 약간 챙긴 것도 있어요. 이 내용을.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관련된 이제 미국 조미통상조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한번 좀 볼게요. 예, 요걸 좀 자, 여기 찾아서 이제 볼게요. 자, 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은 1882년에 맺었고요. 자, 서구 열강과 처음으로 맺은 통상조약이야. 청나라 중재하에. 그 배경은 일본과 러시아의 견제, 청나라 이제 입장에서 나오고, 그래서 조선 책략의 영향, 조선 책략에 보면 미국과 이제 뭐냐 외교 수입 같은 걸 권하죠. 그리고 청의 알선 등등 그런 것들 이제 뭐냐면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 조약은 원래 이제 청나라가 어, 미국과 조선을 중재를 했기 때문에 실제 이 초안은 누가 어디에서 만드는 청나라 그 옆에 베이징 옆에 탱징에서 만들었어. 이홍장이 주도도 해갖고. 그래서 이 초안은 이홍장이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고 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청나라 말이 이제 조미소 통상조약이니까 청나라 탱징에서 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목표로 자주 올려서 그때 이제 일본 조선 대표하고 미국 대표가 만나서 조약에 이제 뭐냐 조약문에 사인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미국이 선조기를 드니까 성조기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기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기를 만들어서 급히 만드는 게 태극기였다는 설이 있어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자 서로 듣고 거중 조정을 한다. 예. 거중 조정은 이용장에 집어넣는데 이 거중 조정은 제3국이 분쟁 당시에 당사국사에 개입해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걸 왜 집어넣냐면 이용장이 조선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청나라가 힘이 약해지면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이제 했어요. 견제 차원에서 일본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집어넣은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한일 벽탄 무역에 이제 그 해석을 달리하게 돼. 일본은 미국은 이건 단순히 우호적인 조약이다. 우호적인 어떤 그냥 수사적인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뭐 한일 동맹, 한일 군사 동맹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된 거야. 예. 각각 해석이 이제 달라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최국 대우를 인정하고 타국에 대한 우대가 화박을 위한 것이면 미국도 화박을 맺은 뒤 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최국 대우가 이제 조미 수호통상 조약에 들어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볼게 이제 조계지 설정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간세권을 인정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일본하고는 간세권 인정을 안 해줬는데, 그래서 이때 협정 관세를 맺게 돼. 예, 협정 관세를. 그래서 이제 요 식으로 이제 맺어진 것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영국, 독일, 러시아와 일단 외교 관계를 맺어서 이제 어, 맺게 됐다.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는 책이 안 나왔지만 요때 이제 맺을 때 속방조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논쟁이 됐어요. 속방조회. 요번에 시험문이 나왔던 게 속방조회죠. 자, 속방조회 또는 속방조간을 삽입하는 문제 가지고 그 당시 이 조약을 이제 뭐냐 주선했던 청나라와 그다음 미국 간에 어, 다툼이 일어났어. 네.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은 이거 못 집어넣겠다. 근데 청나라는 집어넣어야 된다. 이 속방조간은 아까 지에 말한 것처럼 조선이 청나라 속방이다. 이 내용을 그 당시 조약 안에 집어넣을 뭐냐면 넣어야 된다는 청의 요청에 대해서 미국이 거절을 해버린 거야. 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타협을 했냐면 조약에는 집어넣지 않고요. 나중에 그 우리나라 이제 보빙사 있죠? 보빙사 파견할 때 마서 대통령이 이제 보빙사를 파견할 때 친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친서 안에 조선은 예로부터
청나라의 속방이었다라는 편지에 집어넣었어요. 편지에. 음. 그래서 이제 일단 속방조회를 철회시켰다라는 데 의미가 있죠. 예, 속방조회를. 자, 그런데 다른 나라들, 나머지 이제 청나라와 조선에 갖고 맺어진 나라죠.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프랑스 이런 나라 속방조회를 집어넣었어. 이 부분은요.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시험 문제.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어볼게요. 자, 미국과 이제 조약을 체결한 뒤 조선은 잇따라 이제 영국과 조영 수호통상 조약을 이제 맺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과 조독 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했다. 자, 청해 영토를 잠식하여 동진했던 러시아도 조선 외교를 좌우했던 멜렌도프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은 좀 이름을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조로 수호통상 조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죠. 이 멜렌도프는 좀 약간 성격이 이상해. 네, 요거는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조선 정부는 이의제와 세력 균형에 입각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조선은 힘이 없었잖아요. 서양 열강대 대적하는. 그러니까 한쪽에 치중하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먹을 수 있잖아, 국가가. 그러니까 서로 다 끌어들여서 약간 이제 이익을 분분해 주는 거야. 그래갖고 서로 이제 견제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 세력 균형 정책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정부 입장에는 국교 수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입각해서 국교 수립에 권한은 서구 열강대 문을 개방했고 그 개합하던 프랑스의 수교 필요성 인식해서 조포 조포 수호통상 조약을 맺게 했다. 근데 이때 조포 수호통상 조약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천주교야. 그래서 그 당시 천주교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제일 쟁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쪽이 하도 요구하고 또 청나라 말 들어보니까 천주교 인정해도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천주교 인정하는 가운데 조선과 프랑스 간의 수호통상 조약을 맺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1884년 이탈리아, 그 다음에 1892년에 오스트리아, 1901년에 벨기에가 각각 통상조약을 맺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런 개국은 결과적으로 이 조선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나 서양 열강들이 맺은 이와 같은 불평등 조약은 이후 조선의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무방비에 노출되어 근대 사회에 많은 장벽이 되었다.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15년 개정에서 한번 보죠. 조선 책량은 뒤에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하고 해난 교과서 좀 볼게요. 자, 청은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적극적 미국과 수교를 주선하였다. 특히 이제 일본의 수신사와 같은 김홍지 가져온 이 조선 책략은 양반 유생대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이게 뒤에 설명할 영남 만이소 사건이죠. 자, 그래서 교종과 이제 정부 관료들은 미국과 수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서구 열강 가운데 미국과 이제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1882년에. 그래서 영국, 독일, 러시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외교 관계를 맺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병력을 겪었던 프랑스와는 천주교 공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 또 기억을 해두세요. 결국에는 다른 나라보다 뭐냐 늦은 1886년에 그 뭐냐면 수교를 이제 하게 되죠. 이거는. 이로써 이제 조선은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으나 청과 사대 관계를 유지 네,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넘어가는 거야? 유지하는 이중적 상황에 처해져 있다. 자, 이중적 상황이라는 것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양절 체제 외교론이라고 하죠. 사대 관계와 청나라 사대 관계와 그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만국공법에 이런 평등한 관계가 동시에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청에 대한 사대 관계와 만국공법 질서를 변주시켰던 조선의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외교 체제가 6.1전에 의해서 양절 체제라고 부르는데,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겠죠? 그래서 서구와의 만국공법의 공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청은 서구의 침탈로부터 조선을 보호해주는 후원자를 설정했다. 그러나
이런 양자 체제는 현실적으로 병력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요건 되게 이제 온건개혁파들이 이제 이걸 지지했어요. 외교 개혁을. 근데 이에 반해서 급진개혁파들은 상당히 안 좋게 생각했죠. 청나라 사대 관계를 맺는 거를. 그래서 사대 관계 청산 같은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되고, 예. 그 밑에 이제 뭐 옆에 여러 조약 등 체결 시기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해남 교과서 보면 조일수 조교과 그 부속 조항적인 내용이 있어요. 네, 요거 좀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거중 조항 있죠.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그 당시 조미수호 통상 조약은 강화도 조약과 달리 간세 부과, 양곡 수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었고, 이건 나름대로 좀 약간 우리한테 유리한 거죠. 물론 이제 간세 부과에도 협정 간세이기 때문에 약간 뭘까요? 좀 자주권을 좀 훼손한 부분도 있죠. 자, 또 다른 나라 분쟁을 발생했을 때 미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도 그 당시 거중 조정을 조항을 넣었다. 이거는 그다음에 미국을 통해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는 청나라 의도, 그러니까 이홍장의 의도가 개입돼서 그래요. 이 초안을 이홍장이 마련했다고 했죠. 요 내용이 예전에 한능검에 나왔더라고요. 여기. 하지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에 불구하고 영사재판권 체육대우를 인정하는 불평등 조약이었다. 체육대우 여기 있죠. 한나라가 제3국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혜택을 자동으로 조약 상대에게 부여하는 조항을 얘기하고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요 내용에서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요 내용을 보면 자, 만국군법에 따라 근대조약에서 굳이 자주국이라는 명목이 필요 없는데 일본은 추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고 우려여 자주국을 명기했다. 반면에 그동안 일본의 항제표현 등 서기 문제를 고려 조선 주장이 간철된 측면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내용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조일수 조교과 조일무 구치 요 내용도 구별돼서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각각의 이제 뭐냐면 문제점 이게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해양 측량권은 일본의 측량을 핑계로 조선연합의 어떤 지점을 상륙하고 측량 자료를 군사적 목적으로 작성할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은 자 조선의 일본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청해 주재 일본 행사가 일본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으로 조선의 사법주권을 제한하고 그래서 이제 개항장 때 그 개항기 때는 뭐랄까요? 아유 말이 안 나오네. 아, 낙타의 무역이 배경이 되죠. 그 다음에 무관세는 일본 상품이 관세 적용을 받지 않고 낮은 가격으로 대량 유입되면서 조선 사업을 보호할 수 없었고 이후에 이제 체결된 협정 관세도 국가의 당연한 권리인 관세 자주권을 부정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관련된 내용을 또 볼게요. 개화파 이제 사상 형성 관련된 내용 보죠. 자, 개화 사상에 대해서 좀 읽기 전에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가. 자, 개화파 관련돼서는 예전에 이제 유흥기도 나오고 뭐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관련된 내용도 나왔어요. 예, 한번 보면 앞에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18세기 때 후반 때 이 북학 사상이라는 게 등장했죠. 박지원, 홍대영, 박재가, 이덕무 같은 그런 것들이 1860년대 이제 통상 개화론자들이 세 명 있죠. 앞에서 언급한 박규수, 오경서, 유흥기. 예, 이 사안을 개화 3비조라고 해요. 개화 정책에 직접 영향을 줬고 그래서 이제 오경성 역관 출신으로서 다수의 외국 서적을 소개했고 그 책 중에 해국도지와 연안지락이 있어요. 요 위원회 해국도지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는데 그리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박 교수는 이제 개화사상을 양반 자제들이 전달하는 큰 역할을 했고 그때 박교수 사학방이 큰 역할을 했고요. 유흥기 또는 유대치적 그래서 이 의관 출신이죠. 그래서 친구인 오경소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해국도주와 관련돼 갖고 시험문에 나왔어. 이게 18년 기출문제 나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1870년대 그 당시 이제 김옥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합파 인사들 정치 세력들이 형성돼요. 이들이 이제 충의계라는 그 계합파 비밀결사 조직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1880년 들어오면서 청나 내정 간섭이 심해지니까 청에 대한 입장 그리고 계합 속도를 둘러싸고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그 급진계합파와 온건계합파 이렇게 일어났는데, 자, 급진계합파 대표적인 사람은 김옥균, 박용호, 홍용식, 서강법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온건계합파는 이제 김유신, 김홍진, 어용준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온건계합파들은 청나라와 연결돼서 양무운동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자. 그래서 이런 논리가 이제 동교 서기동과 연결돼 있고요. 급진계합파는 계야당이라고 하죠. 일본 메이준 유신은 이제 본받아 급진적 개혁을 했고, 나중에 이제 갑신전변을 일으키죠. 예, 이런 거 연결됐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의 입장과 계야 속도의 차이를 둘러싸고 이렇게 둘이 나눠졌다. 자,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다시 이제 읽어보면, 자, 계야 사상의 연원은 조선 후기 시작의 서학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19세기 중엽에 이제 최한계 서학, 사회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정치 법제를 수행한 적극적 태도를 보였고, 19세기 후반에는 박규수, 오경석, 유은기 이런 사람들이 계야 사상의 실천을 하여 그 나라를 개혁한 혁신적 정치적 계합발 형성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경석 같은 거 있죠. 박지원은 박교수는 박지원 손자예요. 예. 그래서 북학파의 시작 사상을 계승했다는 거. 오경석은 역관으로 여러 차례 이제 사신에 따라서 북경을 왕래하면서 구입된 해국도지 연안지학 요책 외워두셔야겠죠. 자, 이런 새로운 서적을 유은기에게 전하여 깊게 연결하였다. 오경석은 박길수와 나라의 위기를 논하고 결국에 여기에 유은기 합류하여 1860년대 계야 사상의 학사에 주역됐다. 그럼 해국도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해국도지는 1844년 청해 위원이 지은 책으로 서양 역사지리, 번기, 전술, 과학기술 같은 정치제도를 소개했다. 그래서 회국이라는 것은 그 나라 밖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서양이죠. 서양의 어떤 기술이나 역사 지리를 도저히 그림과 함께 설명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한말 개혁사상이 신현이 이 책을 참고해 신문을 제작하기도 했다. 해국도지는 이제 중국사도 관련돼 있지만 양무운동의 어떤 바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양문한 말 자체가 해국도지에서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또 범법자강 운동에 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이제 칸후의 얘기지만 일본에 메이지 유신에도 영향을 줬다고 해요. 근데 이건 믿을 수 없고 그 예전에 예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면 박 교수는 1870년에 천호에서 양반자진 김옥균, 박용구, 박용호, 서강봉, 홍영식 등을 선발해서 이들의 각종 서적을 함께 읽으며 계하사상을 본격적으로 교육했다. 박 교수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박 교수는 중국 중립의 세계를 비판하고 개국 통상론을 역설하면서 김옥균 등 같은 청년 지식인들 의식에 전환시켰다. 그리고 오경석, 유흥기는 이들에게 해국도리 연안지학 같은 새로운 서적을 읽게 하고 계하사상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줬다. 그리고 이제 김윤신, 유길준, 김홍직 등 박 교수의 집에 들락거리면서 계하사상을 교육받았다. 자, 계하사상은 시각사상을 계승하여 중국이 중국을 통해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고, 계하사상은 한편으로 박지원, 박재가 등 북학파 시학자나 정영훈, 김정희 등 시학자들의 이용생론이나 부국강병을 계승하면서 다른 한편 서양의 학문과 특히 과학기술 부분을 포함된 서학을 수용했다. 그리고 청해 진행된 양문운동과 그 다음에 문명개혁론에 영향을 받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양문운동은 어디에 영향을 주죠? 네, 온건개혁파. 자, 문명개혁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이거는 메이지 유신 당시에 이제 일본의 문화가 야만으로 간정하고 이걸 서양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이거는 급진개혁파에 영향을 줘요. 자,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해남 에두 잠깐 읽어 볼게요. 관련된 내용.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게. 자, 해남 에두에 보면 자, 회국도지는 아편 전쟁 당시 적극적 영국과 싸울 걸 주장했던 청의 위원이 전쟁에 패배한 쓴 세계 지휘서다. 최한기와 박규수 등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 회국도지를 읽고 서양 세계 정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고, 특히 이 책을 접한 김옥균 등 젊은 양반 자제들은 개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여기에서 이제 또한 병익량에 의해 해안 방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양 무기 개발에 위한 참고서가 활용되기도 했다. 그래서 회국도리가 상당히 개화 사상이나 형성이나 그 당시 해안 방어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시각자 중에 회국도리를 이제 뭐냐면 최영희 같은 사람은 창구에서 지구 전요를 저술하는 등 서양 지리학, 의학,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수많은 저서를 이제 완독했고요. 자, 개화사상은 어떻게 형성됐는가 이렇게 이제 보면, 자, 여기 보면 오경석 등은 이제 그 서양 사신대 통합관으로서 청에 여러 차례 이제 방문되면서 청이 서구 열강 앞에 맥없이 무너진 걸 직접 봤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또 강화도 지역 체결 당시에 문정관에 발탁돼서 해당의 실무자 역할을 또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좀 세계 흐름을 이제 좀 뭐냐면 금방 파악했던 사람이야. 예. 근데 조선이 처음과 똑같은 비극을 당하지 않으려면 새롭게 나라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 신분이 중인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는 청나라 회국도리 연항지략 등 신간 서적들을 통해 친군 유흥기의 소개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유흥기도 개화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이제 뭐냐면 어, 공감했죠. 이는 진취적인 양관 제재를 신지식을 가리키고 개화 사상을 말했다. 여기 매개했던 게 이제 박규수죠. 박규수 사단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박규수는 자신의 사단법에 김옥균, 박용호, 홍영신, 유길준, 그다음에 양반 제재된 세계 정세의 서구 문물을 가르치면서 개화 사상을 확산시켰고, 이렇게 개화파들은 정부의 개화 정책에 적극 참여했다. 자, 거기에 이제 좀 이제 해국도지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영왕지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 알려졌어요. 영왕지도는 여기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사용 교과서가 이렇게 참고 자료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읽어가면서 이제 배경 지식 쌓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이 영안지랑은 어떤 책이냐? 해국도지한테 큰 영향을 줬던 영양지랑은 1150년 청의 서계우가 출간한 세계지리학 책이에요. 중국에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세계 돌며 각 대륙의 나라를 소개했는데 유럽과 미국의 전체 서수의 절반이 된다. 일종의 인문지리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다시 넘어가서 여기 이제 좀 볼게요. 예. 모세청의 해고담인데 이거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자, 개화세상의 형성과 이제 성장 내용을 볼게요. 자, 요 개화파 내용인데 앞에 있는 내용도 겹쳤기 때문에 일단 요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은 이제 좀 하고, 아니 첫 번째 문장은 넘어가고 두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개화당 강화도 조약 체결로 정부가 문호를 개방하자 세계 정세와 대통상을 아는 새로운 관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화파 그 당시 이제 형성돼 있었잖아요. 1870년대에 김옥균, 김유신, 박용고, 박용호, 홍영식, 서강법, 김홍진, 유길준 같은 개화파의 득세였다. 자, 이들은 국왕과 고위 관료들 움직여 가면서 초기 개화 정책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진 관료들과 청년들의 개화 사상을 전파하면서 개화 세력을 확대시켰다. 자, 김옥균은 적극적으로 개화 사상을 전파와 동지 교합을 나섰고, 이 김옥균이 개화 젊은 그 개화파 인재들의 중심 역할이었죠. 큰 형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김옥균 신분 계급 지위 종교를 초래해서 개화파 형성에 노력한 결과 이들은 활발한 정치 활동을 전개하는 상당한 세력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형성됐던 그 비밀 조직이 있다고 했죠.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충익이에요. 충익이.
그래서 이 충위계가 형성이 됐고요. 이 충위계 안에서는 다양한 세력도 있어요. 그래서 유생과 군인, 궁녀, 내시, 상인 등 여러 계층이 포함됐고, 나중에 이제 갑신전변을 할 때 이는 충위계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옥균 등 계합파 인사들이 또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 뭐냐면, 그 당시 그 일본의 후쿠자 유키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김옥균 사상에 영향을 줬던 일본의 후쿠자 유키치. 자, 그래서 이제 이 급진계합파들이죠. 예, 후쿠자 유키치에 큰 영향을 받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개화 정책의 추진해 볼게요. 자, 이때 이제 개화파 인사들 대거 이제 정계에 진출하고 민씨의 개화 정책에 큰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개화 정책에 이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정부는 여러 가지 이제 시차타를 파견해 유학생이나 이런 걸 파견해서 서양의 여러 다양한 일본의 다양한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또 정부 어떤 조직을 또 개편하는 등 여러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예, 그 내용을 이제 보죠. 먼저 이제 수신사 이제 파견 내용을 볼게요. 수신사는 예전에 통신사라는 게 있었죠. 통신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파견되는 거냐 주는 외교인데, 이 수신사라는 것은 거꾸로 받는 외교야.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신사가 이제 기록에 보면 여러 번 했지만 대표적인 수신사가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 3차 수신사, 세 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수신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일본의 어떤 문명계화의 모습을 이제 시찰하기 위해서 왜냐면 갔고요. 그래서 이제 파견됐던 거고, 그 다음에 2차 수신사는 이게 이제 이게 1876년이고 1880년인데, 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강화도 조약 때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원산과 인천 계약 문제, 미국의 유출 방지, 뭐 관세 개정 관련된 문제. 그래서 일본의 실정을 이제 뭐냐면 파악하기 위해서 간 거야. 그때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항저우에 쓴 조선 책략을 김홍직이 가지고 왔잖아요. 이걸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려지지 않지만 3차 수신사도 있어요. 자, 3차 수신사는 이모군란 때 이제 파견했죠. 예. 그때 이모군란 때 이제 파견됐다는 거. 예.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그 파견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 교관도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제 차원에서 그냥 박용원을 중심에 파견한 게 3차 수신사라고 그래요. 자,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1차 수신사하고 2차 수신사,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개항리 조선 정부는 정치제도 개혁과 외국물의 어떤 시찰 및 기술 습득, 군제 개혁, 서구 문화의 수용 등 다방면에 걸쳐서 개혁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개항 후에 일본의 막강한 군사력에 큰 충격을 받은 고종은 군비 강화와 부국 강령을 이제 어, 관심을 가지고 그 당시 김기수를 이제 수신사 일본에 보내 일본 근대 실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때 일본도 이걸 원했던 것 같아. 일본도 이제 수신사 이름이 오니까 뭔가 이제 뭐냐면 20일 동안 해군성, 육군성, 공부성을 다 방문시켜주고, 그다음 전시, 철도, 군함, 뭐 대포 제조, 군사 기계, 근대식 학교 시설까지 다 이제 뭐냐면 구경을 시켜줬어. 왜냐 일본이 원했던 건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너네들 이제 조선한테 우리가 이제 그만큼 세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가시한 목적으로 이제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돌아오고 나서 그 당시 일동 기후라는 기행문을 갖다 바치죠. 일동 기후라는. 그래서 이제 일본을 갔다 와서 쓴 기행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일본의 이제 일동 기후에서는 일본의 이제 신문물 같은 것들 이제 뭐냐면 소개를 시켜줘요. 거기에서 이제 일본의 부강은 전조 통상이 있다. 그래서 통상을 해야지 우리가 부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적혀 있어요. 자, 이후 이제 조선 정부는
주변의 정세를 대처하면서 개혁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청의 군비 강압 권고에 관심을 가진 고종은 1880년 청의 유학생을 파견해서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도록 하였으며, 역간 병옥을 보내서 군비 강화 방을 요청했고, 그 다음에 서양 각국의 수교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그 다음에 2차 수신사를 파견하죠. 자, 2차 수신사는 아까 말했던 현안 문제, 일본과 우리나라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원산과 인천 계약 요구에 대응하고 미국 유출 방지, 뭐 관세 건 설정 이런 것 때문에 파견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요청해서 갖고 우리가 피해서 간 거야. 1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요구했기 때문에 들어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찬밥 취급받았어. 그래서 일본에 거의 체류하면서 이제 예전처럼 이제 한 대도 못 받고 그냥 거의 놀고 먹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김홍직 같은 이제 수행원 58명과 함께 1개월 동안 일본에 체류하면서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근대일 개혁 실상을 견학을 했는데, 이때 이제 김홍직이 이제 오면서 그 항주연 그러니까 주일 청국공사관에 자주 놀러 갔어요. 그때 이제 할 일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때 이제 항주와 김홍진 간에 어, 여러 가지 어떤 담화를 했거든요. 필담을 하면서 이걸 이제 필담 내용을 항주연이 잘 정성스럽게 뭐냐면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줬어. 이 책이 조선책략이야. 근데 이 조선책략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제 이 조선책략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청중일 3사관이었던 항주연이 지금 조선의 외교 방랑이죠. 친중국, 결본, 연미국 이런 내용인데 요거 한번 잠깐 찾아서 이제 볼게요. 정리를 좀 해보죠. 요 앞에 있죠. 잠깐만요. 네. 조선책략 잠깐만요. 자, 조선책략 내용을 볼게요. 자, 조선책의 주요 내용은 외교론, 방화책, 그러니까 러시아를 막기 위한 방화책으로서 이제 그 뭘 주장했냐면 신중국, 결일본, 연미국.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선의 러시아 암화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 그 당시 이제 공로 의식이었고 러시아의 공포 의식이 러시아에 대한 공포 의식이 일본이나 그 중국에 널리 퍼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부국책, 자강책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 여러 나라 통상, 서양의 기술습 등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고, 이 조선 책략이 이제 후에 이제 큰 영향을 주는데, 첫 번째로는 조선의 개화 정책을 영향을 줬다는 거. 그래서 이때 이제 개화파가 더 적극적으로 등용이 됐고, 그다음 개화 정책이 어떤 가속이 붙었죠. 두 번째로는 조선 정부가 미국과의 수호 조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 그다음에 또 반발도 불러일으켰죠. 그 위전 척사 운동을 격화시키게 만들죠. 영남 만이소 같은. 자, 요걸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어, 보면 요 밑에 있는 내용도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이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결되는 요 내용 핵심 문장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읽어볼게요. 그래서 조선 책략을 가지고 돌아와 소개함으로써 큰 방향을 불리켰다. 자, 조선 정부는 제2차 수신사 김홍주 보고를 통해서 일본의 발전상과 세계 정세를 이제 뭐냐면 알고 개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자, 이때 이제 그 돌아와서 이제 썼던 보고서가 있어요. 예. 이 보고서가 이제 있는데 이걸 수신사일기라고 하죠. 수신사일기. 그래서 2차 그 수신사에서 이제 들어와서 수신사 일기를 이제 올렸죠. 예, 이건 김홍직이 작성했어요. 조선 책략에 가려서 잘 알려지지 않지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정강의 이연이라는 책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인천과 원산의 개항이 확정됐어. 결국에는 일본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야. 네.
그 강화도 조약 때 논의만 있었다가 조선 정부에서 막 거부하다니까 이제 거부해서 그때 명문화되지 못했는데 요걸 이제 확정지었다는 거 좀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정부는 이제 본격적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개편을 하게 돼요. 그래서 행정기구 개편 내용을 좀 보면 잠깐만요. 자, 요 편을 잠깐 볼게요. 자, 이때 이제 그 행정기본 개편 내용을 보면 자, 종전에 그 의정부 6조 단체장 그대로 있고 여기에다 통립기무화문이라는 걸 설치해요. 예, 통립기무화문. 이거는 이제 중국의 총리기무화문이 영향을 받은 거죠. 벤치마킹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래 이제 12사를 설치해. 원래 통일기무하면은 통상과 관련된 외국과 관련된 업무를 다 뭐냐면 총괄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통상과 외교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업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 6조 체제를 뒤엎고 여기가 중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전에 이제 그 오군영을 이영체조 바꿔 이영체조 90군데라고 하죠. 그 안에 이제 무이형, 장어형, 이형 체제갖고 따로 일본인 교관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신식군대를 만들어. 이걸 별기군이라고 하죠. 별기군. 나중에 이제 90군대와 신식군대가 어, 다툼이 있어갖고 뭐가 일어나? 이모군란이 나죠. 그래서 이제 상군볼 페이지에서 통일기무화문과 12사를 설치하고 그리고 통일기무화문도 이모군란 이후에 두 개로 또 나눠져. 통일교섭 이거 통립교섭 통상사무화문과 외화문이죠. 그 다음에 통립구국사무화문 내화문으로 재편이 된다. 네. 그리고 이따가 이제 의정부 통합이 되고 12사는 그 밑에 이제 의정부 통일기무함에 속하는 이제 속산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사대사, 뭐 교민사, 군문사, 병정사 등등 여러 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사대 관계가 이제 청산되면서 그 사대사 교지사 합쳐서 동문사로 이제 통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기무처를 설치했어요. 기무처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군국기무에 관련된 정책을 임명한 건데 나중에 이제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 아시죠? 이 군국기무처의 전신의 그 간직이 기무처야. 이 기무처가 1882년에 만들어졌고 나중에 이게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로 개성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사관 양성 제도를 해갖고 연무교원 같은 이런 이제 그 사관 양성 그 학교도 만들었다. 네. 자, 이거 내용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가서 자, 여기 정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정책 추진해서 행정기구 개편을 책정했고, 그래서 이제 청해 총리 각국 사무화문, 각국 사무화문을 본떠서 통립기무화문이라는 그 새로운 기구를 썼고, 그 안에 12사를 설치했죠. 4대 교린, 국무, 변정, 통상, 기계, 어학, 이용 같은 12사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각각 업무를 담당했다. 그다음 종래 5군형을 그 무이형, 장형, 이형으로 통합하고 군제를 개편했고요. 그리고 신식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별기군을 창설했고요. 일본인 교관을 채용해서 근대적 군사훈련 사관생도를 양성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영무 공무원이 그때 이제 그 사관생도를 양성하기는 학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정부는 또 이제 뭐도 파견했냐면 조사시찰단하고 영성사를 파견했어요. 예, 조사시찰단 영성사. 자, 그 당시에 조사시찰단하고 영상사를 파견했는데, 자, 요 조사시찰단은 뭐냐? 이거는 좀 쉬었다가 하죠. 예, 보니까 쉴 때가 됐네. 예, 좀 쉬었다가 할게요.